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합f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 주제기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방송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2경주입니다. 초반 부산 경남 제2경주입니다. 일단 1번은 어른 공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정성을 많이 들였고요. 충분한 시기까지 최선 맞기 때문에 심각성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파티 투나잇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1번 놓고 2번 주가 잡았었고 그 뒤로 7번 파티 투나잇. 경주거리 14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4경. 부산 경남 제4경주입니다. 3번만 잔뜩 가는 마이너스 2 그냥입니다. 승막상으로 공공량 때입니다. 오마 골드라인은 지난번에 상당히 아쉬운 걸음을 남겼던 것 같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세는 없고요. 3번 놓고 5번 골드라인 3번 5번. 자, 벌써 11월입니다. 1년이 딱 2달 남은 11월의 첫 번째 주간이고요. 경고 시간이 바뀌었어요. 1경주의 발주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뭐 중간중간에 제주 경마가 껴있긴 하지만 야간 경마로만 치러졌던 부산 경마가 이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는 주간 경마로 바뀐다는 거. 또 늦게 나오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 없도록 좀 일찍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결 리포터를 보다가 별의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3경주였었나요? 영광의 원터라는 마필에 이제 기승을 해서, 인기 1위 마필이었었죠. 그 마필이 5번이었었는데, 파울러였나? 보넬리였나? 헷갈리네. 보넬리였을 거예요. 보넬리 기수가. 말이 추진을 했는데 안 나가니까, 무슨 말이 패출혈란 말처럼, 갑자기 추진 동작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7마신차, 꼴찌하고 7마신차에, 능력 부진을 보이면서 꼴찌를 했습니다. 뭐 인기 1위 말들이 꼴찌를 할 수는 있죠. 솔직히 말해서. 경마라는 게 뭐 변수라는 요인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하지만 그 마필은 정말 이 보넬리 기수의 추진 동작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에 전혀 마필을 밀어볼 생각도 없고 추진을 하다 말고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분명히 무슨 보넬리 기수가 마체 이상을 느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재결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시 심의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심판 리포터를 발표를 할 겁니다. 제 마사회 사이트에 가시면 심판 리포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재결위원들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마필이 폐출혈이 났다든가 골절이 났으면 이 질병 사항에 나오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당일날 영광연터는 아무 이상 없는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단승식 1.8배, 연승식 1.1배의 배당을 형성했던 마필인데 아무 이유 없이 보넬리 기수가 그렇게 말을 탔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답변이 우리 말이 모래를 맞으니까 마필이 밀리기 시작해서 추진을 해서 많이 붙지를 못했다. 그럼 코너 돌아서는 왜 안 밀었느냐? 마체에 이상이 생긴 줄 알고 안 밀었다. 그럼 네 착각이니까 그래. 네가 착각할 수도 있구나. 너 기승전지 며칠, 응? 기승전지 뭐 몇 개월. 그러면 경마 팬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돈은 다 날아간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경주가 똥말 경주였어요. 말이 안 좋으면 안 내보내는 게 맞죠. 그 정도로 말이 안 뛸 정도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보넬리 기수만 질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방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도 유분수지. 저는 어차피 뭐 그 말에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뭐 주정받고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일날 현장에서 경마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마필을 그따위로 기승을 해놓고서 뭐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핑계 삼아서 뭐 마필에 이상이 생겼고 어쩌고 모래 맞으니까 안 뛰고 그걸 몰랐을까요? 그죠? 마필을 조기에 본 사람들도 몰랐을까요? 아마 그거를. 이러한 것들이 자주 발생을 할수록 경마 팬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일날 인기 1위만 부러졌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모았던 마필이 부러지니 아니 어느 정도 경주를 뛰다가 깨지는 건 괜찮아. 질 수 있잖아. 경마라는 게 서로 뭐 경합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 안 나가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경주를 한번 자세히 돌려보시면 이건 말을 타는 건지 얹어 있는 건지 말을 땡겼다가 말을 채찍도 안 대고 달려 있다가
보넬리답지 않은 기승수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건 뭐 마체 이상이 아니면 전혀 이럴 리가 없다.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저거 분명히 마체 이상이다. 질병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 마체 이상이 아니야. 너무 신기한. 이런 걸 보면 좀 많이 화가 나죠. 네, 경마 팬들도 많이 화가 나고.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지난주에 서울 경마도 그랬지만 원래는 뭐 50kg다. 51kg의 기승을 한다. 말에. 그래 놓고서는 당일날 기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해서 뭐 500g이 증가된 뭐 51kg면 51.5kg의 기승을 한다. 뭐 이러한 발표들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마필들이 입상권에 실패를 하죠. 특히나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들 많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리까리라는 마필이 있었어요. 아리까리라는 마필에 그것도 보낼리 기준 것 같아요. 체중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 500g을 더 얹어 놓고 탔죠. 그러고 나서는 벌금을 줘요. 500g 더. 너 왜 체중 조절 똑바로 못했어? 아니,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권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이 체중 감량 때문에 저는 뭐 매주 목요일날 들어가서 기술을 만나는데 걔들이 일주일 내내 뭐 초콜릿 하나 먹고 치즈 하나 먹고 체중 맞추려고 애쓰는 애들도 있어요. 뭐 정현 기수나 뭐 윤태혁 기수 마찬가지고 이렇게 고생들을 하는 건 나도 아는데 당일날 그 말에 기승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500g이 증가된 상태에서 기승을 했어. 그래서 벌금을 받았어. 20만 원, 30만 원. 벌금도 크지도 않아요. 2, 30만 원 받고 뭐 마사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상태에서 500g이 증가했으니 뭐 배팅할 때 참고해서 해라. 그러니까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아리까리가 당일날 인기 2위 마필이었었는데 정말 박빙의 승부에서 코차로 깨집니다. 코차로 깨져요. 500g의 차이인가요? 마필의 능력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저희가 수요일날 출마표가 나와서 예상을 잡으면서 아니면 당일날까지 아침에 예상되어 사봤던 분들도 그 아리까리라는 마필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52kg인데 52.5kg라는 500g이 증가된 상태에서 말에 기승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마필이 왜 인기를 끌고 어떻게 하면 제가 아리까리한 마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이 마필이 정말 똥말인데 그래서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이고 느린 마필이기 때문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 이거 충간은 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마필이에요. 저는 500g이 들어간지 몰랐죠. 이거는 뭐 수요일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500g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경주 중에 다른 여건 때문에 코차의 박빙의 승부에 질 수는 있겠지만 억울한 거죠. 만약에 그 500g이 아니었다면 내 막건이 맞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서울경만 안 그랬습니까? 페더비치 기수가 우승호 추억이라는 마필에 기승을 하면서 52kg 중량을 맞추지 못해서 당일날 체중 조절 실패로 52.5kg의 중량을 계산합니다. 물론 인기권의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었었죠. 벌금은 30만 원 받았는데 신기한 건 페더비치 기수가 오전에 52.5kg 500g 증가한 상태였지만 오후에 10경주 때는 역시나 52kg의 마필에 기승을 하면서 500g 증가한 게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니까는 그만큼 체중이 이제 감소가 됐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 당연히 현장에서에 대한 변수가 경주에 작용을 한다 안 한다를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모르고 당하는 게 경마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심 있게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오늘 하도 이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마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규정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기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를 하면 1kg까지는 기승을 하게 합니다. 1kg까지는. 1kg 이상 증가하게 되면 기수를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은 마필을 취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새로 배운 거니까 저만 알고 있긴 좀 그래서 여러분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변수의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을 말같이 안 타고 말을 새우 젖같이 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이 받고 앉아있는 겁니다. 모든 기수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수들이 사연이 없진 않아요. 제가 한국마사회에 취재한답시고 들어가고 목요일날 기수들 만나면 취재 기자를 하기 전하고의 상황은 많이 틀립니다. 왜? 기수들이나 조교사들은, 조교사까지는 모르겠어. 기수들은 자기가 조교를 해보고 나서 인기권의 아필인데, 컨디션이 예측전보다 못한데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기수들도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렸다고 저는 잘 부합니다.
저는 들은 대로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내가 액면상으로 실제로 조교를 본다든가 동영상 복귀를 해봐도 자만할 수 없지만 당일날 조교를 해본 기수가 이번 주에 조교를 해본 기수가 내 마필이 인기권인데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수들의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단순히 어떤 때는 저 새끼가 빼먹었다. 저 기수가 안 갔다. 저 마방에 빼먹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마사회 취재에 들어가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승부를 아끼는 마방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땡기는 마방도 있죠. 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은 덜 둥글둥글하게 이건 분명히 기수가 안 좋다고 했는데 입장권이 실패하길래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았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마필들은 다음 경주의 컨디션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확인할 길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엔 컨디션 안 좋았는데 3차 했는데 이번엔 정상투전 주기에 컨디션 나아졌지 않겠어? 그럼 입상하겠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정망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정보라는 게. 부산기수협회가 취재기자 출입을 금지했죠.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김용근 기수가 이건 9월달 얘기니까 어차피 김용근 기수가 집행유예를 풀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품 수수를 했는데 경호편한테 정확한 거는 법적으로 판결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용근 기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어떠한 제재 없이. 어떠한 잣대일까요? 그 재계실의 잣대가 정확하다면 어떻게 보면 김용근 기수가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 있지 않죠. 우리 그 장모님이 박근혜 빠거든요. 박근혜. 내가 무슨 박근혜 얘기만 하면은 현서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들하는 대통령 욕한다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에 장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거였어요. 최순실 때문에 난리지 않아요. 우리 노인네 장모님 나이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박근혜가 진짜 그럴 줄 몰랐네. 어쩌고.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 진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실 세계. 경마는 이미 숨겨져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미 숨겨져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굳이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통로 같은 이슈시 방송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유언비를 퍼뜨렸다고 마사회에 자꾸 찌르고 하니까는 내가 개차방이 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한 적이 있어? 이 자리에 앉았어? 내가 조교사 기수 욕했다고 마사회에 찌른 사람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조교사 기수들에 대해서 내 의견을 얘기를 한 거지 왜 이 기수를 기승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것뿐이고 왜 이 마피를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장구 하나 채웠으면 좋겠다고 내가 욕했어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협작꾼인 것처럼 정보 하나 팔아먹는 놈처럼 그럼 내 방송 보지 마. 뭐하러 봐. 안 보면 되나? 아니 왜 보면서 열쳐봤나? 안 보면 되지. 그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거. 아니면 내 게시판에 댓글을 달든가 니 한대건이 이 개새끼야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그 말이 앞뒤가 맞냐. 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내가 틀린 얘기를 했으면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얘기가 왜 이리로 오지? 어쨌든 간에 참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재밌는 게 경마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게 많으면 더 재미없을 수 있죠. 하지만 경주마의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 경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좀 더 쉽게 가고 좀 덜 피곤하게 일할 수 있는데 UCC 방송 찍으면서 뭐 하나 더 빨아먹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내 ALS 광고 하나 하면서 뭐 하나 더 들어달라고 사정사정 하면서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안 찍어도 그만이야. 여러분들 안 봐도 그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정말 제 방송이 도움이 안 됩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분들이 뭐 100명 중에 10명이라면 나머지 90명의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게시판에 댓글도 달아주셨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만큼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지 마십시오. 제 음성도 듣지 마십시오. 문자도 하지 마시고.
뭐하러 봅니까? 열받으면서. 그 방송 드라마 보면서 막 그 뭐라 그래. 막 불륜 나오고 뭐, 우리 어머니들 드라마 보면서 같이 막 감정이입돼갖고 막, 저 개새끼, 저 개, 어떤 호루새끼 뭐 바람 피고 저지랄이 하면서 감정이입해서 하는 거 보면서 욕하잖아요. 그건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고. 난 드라마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팩트인데 거짓말이면 날 형사고발을 하든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시비 걸고 넘어가? 저 열받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얘기가 이쪽으로 흘렀는데 어쨌든 간에 경마를 항상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경마를 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죽자고 덤비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목표를 세워서 뭐 내가 오늘 목표가 뭐 100만 원이야. 뭐 일주일에 오늘 100만 원 딸 거야. 100만 원 채우면 과감하게 경마를 안 가시는 것도 작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단이 있을 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70만 원, 80만 원 잃었는데 그거 회복하자고 현금 서비스 70만 원 받아갖고 또 그거 마저 홀라당 잃는 게 경마인 줄 아세요? 저도 그런 짓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배팅 할 만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집 하나서도 해봤고 월세 전세금 빼갖고도 해봤어요. 저 그런 놈이에요. 그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경마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제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답이진 않지만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경마장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은 뭐 또 묻혀지겠죠. 잊혀지고 또 이번 주에 새로운 경마가 펼쳐지니까 정말 재밌는 경마 그리고 능력대로 와줄 수 있는 경마 그리고 사연이 있다면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사연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경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오늘 좀 길었네요. 여러분도 어차피 내 말 잘 안 듣잖아. 이렇게 쫙쫙 돌려듣잖아. 오늘 나 굉장히 최순실 얘기를 계속 보면서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던데 여기 어떻게 끝이 날지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어디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재밌는 얘기들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들은 풍문에 의해서만 소문이에요. 자 오늘의 승부처 말씀드릴까요? 2경고, 4경고, 7경고, 8경고 2, 4, 7, 8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1경주부터 싱거워. 너무 싱거워. 어디 가서 소금이라도 있으면 소금을 왕소금 좀 뿌렸으면 좋겠어. 오늘 오전장의 1경주와 뒤의 후반부의 10경주, 11경주가 그래요. 상당히 좀 인기권에 우열이 드러난. 이게 안 들어오면은 마사회에 전화를 해서 요걸 한 테바까지를 해주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맞나? 네. 이세만 경주가 3천만 원 상금 주는데 8마리 딸 낮추려 했어. 상금 벌고 싶겠지. 근데 열심히 타도 안 될 것 같아. 딱 2마리 앞이 눈에 띄죠. 3번 아데레진주, 그리고 6번만 시크릿 마리. 그냥 점배당입니다. 이거는 배당판에 2배 나오면, 야, 저기 왜 2배가 나오지? 의심부터 해보세요. 의심부터 하십시오. 이건 2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게 3배가 나오면, 이거 부러지는 거죠. 한 마리가 없는 거죠. 이 배당판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뭐든 이걸 공부했던 예상가들이나 책자나 이걸 딱 2마리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종합지도 그렇고 뭘 봐도 그런데 배당판에 띵 열렸는데 3배야. 얄조지 이거. 한 마리 없는 거지. 이거 배당판의 흐름이에요. 100% 점단 나옵니다. 자, 아데레 1조는 데뷔전 때 데뷔전 얘기보다는 전에 얘기를 해볼까요? 주행검사 당시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제어를 하고 경주를 치러요. 중후미권은 발주도 늦었고, 발주도 늦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얼레벌레 타다가 직선에 채찍 2-3번 대보니까 말이 나가. 그러니까 저거 발주가 안 되는 거보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발주가 안 되기는 개똥이나 안 됩니까? 엄청나게 빨리 나오죠. 대부년 때 보면. 이런 것들이 핑계가 있잖아. 주행검사 때는 발주에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좀 연습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발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감추는 거죠. 네. 아니, 뭐 감추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맞춰 먹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상당히 좋았죠. 데뷔전 때의 발주하는 능력도 좋았었고요. 이날 경주를 에버그린티가 마필이 이끌고 세기 강대란 마필 인기권에 대두가 됐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아델의 진주가 이걸 잡아냈죠. 직선에서 꾸준히 채찍을 대긴 했지만은 마필의 걸음발 자체가 더 나가는 걸음이었었고 후위권의 특권 감독이나 월스피드 이런 마필들과는 5마신 이상의 차이를 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얼마나 잘 뛰었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델의 진주는 뭐 충막감 있고요. 이 공화 시크릿 마린도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죠. 주인검사 모습 때는 그냥 무난한 모습이었었고 직선에서 밀어주니까 마필의 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두 마리의 마필이 뭐 깔끔하게 점배당 확 찍어주면서 끝날 것 같습니다. 풀어질래야 풀어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도전하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이용한 리치볼트는 별거 없고 선마 다르마도 뭐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주행 불량으로 한 번은 불합격되고 한 번은 이제 합격인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임성시가 기승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낌은 없어요. 뭐 그냥 3번 막권 정도? 뭐 릴스피드는 발주가 좀 안 되죠. 늦발을 하고 후위권이었었는데 직선에서는 채찍을 다니까 좀 뛰긴 해요. 근데 워낙에 타이밍이 좀 늦는 것 같고요. 실은 아메리칸 파워도 아닌 것 같고 주행관 모습 보면 기록만 좋아? 말새끼 그거는 올라왔는데 8번 성산질주도 솔직히 뭐랄까요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서면서 바깥쪽 기대임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전 구간 바깥 기대임이었었죠. 발주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날 경주에 발주가 빠른 마필들이 몇 두가 있었는데 뭐 그 마필들이 일순할 정도로 발주를 상당히 빨리 끊으면서 선행을 주도했었고요. 선행을 주도하면서 저거 버티겠는데 했는데 코너를 지나서 나오자마자 그냥 걸어가. 그것도 아주 심하게 걸어가. 근데 이번에는 김용근 빠따예요. 또 9월 30일 경주 이후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해보는데 상위군의 캐언형과 병합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이 아니라서 이러한 선행과들은 조심해야죠. 지구력 보강이 되면 어느 순간에 버티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마리 4번, 6번을 넘어서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뭐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지들끼리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뭐 4번, 6번 인기마 대끼리 점배다 부러뜨리고 부르기에는 좀 뛴 걸음 자체가 너무 예사롭지 않다. 4번, 6번, 6번, 4번 두 마리 앞에 말씀을 드리고요. 3번 막권에서 3번, 5번, 8번 뭐 세 마리 안에서 3번 막권으로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배당의 환수 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체크해 놓으십시오. 3번, 5번, 8번 세 마리 마필 중에서 3번 막권 선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경주는 4번, 6번, 4번 한방 막권으로 봅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은근히 되는 마필들이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았는데 이게 느립니다. 느리다는 표현은 뭐냐면 늦추입하는 마필들이 많죠. 또 약간의 기복형의 추입하는 마필들도 한두 번밖에 경주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의 경험이 상당히 많지 않고 그 타이밍을 언제 잡아갈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설키고 또 팔리는 막권들이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대건은 이러한 경주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잡았고요. 일단은 뭐 2번, 3번, 4번 이 세 마리 양아필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매니지센트 던드, 8번만 영광의 컨트리 뭐 이러한 나피들은 뭐 선행권이니까 이러한 마필들 중에서는 한 마리 정도만 살려놓을 생각이고요. 2번, 3번, 4번, 7번, 8번인데 7번, 8번 중에는 한 마리 자를 생각이고 그러면은 뭐 한 4마리 정도를 가지고 조합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마필이 도대체 어떤 마필이야 이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오모 월화 독작은 제가 지금 2번 이상을 추천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사실. 8월 26일 경주와 10월 7일 경주. 자, 특이한 점은 8월 26일 경주 이후에 이 마필은 마방을 이적을 했죠. 밀러 마방을 이적을 한 상태였었고 당일날 인기 1위까지 팔렸던 마필입니다. 전형적인 추입형이죠. 발주가 안 되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방을 이적했으니까 정신이 없었겠다. 그래서 못 듣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월화 독작이 올라오는 추입 타이밍을 보면 이게 애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끝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이번 경주가 상당히 느리고 끝걸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경주긴 하지만 저는 월화 독작이 그렇게 인기도에 비해서 과연 메리트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거 2번 추천해갖고 안 됐는데 이번 경주는 제외를 할 생각입니다. 월화 독작이란 마필이 뭔가 좀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는 마필이 아닌가. 너무 또 갖다 붙여놓으면 걸음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월화 독작이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관심권이 좀 멀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대건이 공략하는 막건 말씀드렸어요. 2번, 3번, 4번, 7번, 8번 중에서 외곽에 있는 7번, 8번 선두권에 날 수 있는 마필들인데 두 마필 중에 한 마리는 좀 걷어내고 조합을 해보겠다. 뭐 충마도 공개 안 해줬으니까 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걸? 네, 들으셔야지 그냥. 돈 좀 봅시다. 자, 이번 이경주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좀 얄밉더라도 마분 다 공개해 드렸으니까 음성 정보, 문자 정보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경주예요. 11마리 한필이 추천했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 뭐 3번 불빛전사와 7번 말 로드 투 석세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번 불빛전사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게 9월 10일날 주행검사를 합격했고요. 꾸준히 뛰죠. 예, 끝걸음은 좀 올라오는 모습 밋밋했는데. 그리고 10월 1일날 연습주행을 해요. 주의권 가담시키고 휴양마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별거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데뷔전 때는 시종이가 외곽으로 밀려 있었죠. 게이트 싸움에서 밀려 있었고 발이 빠른 마피들이 사실 없었었죠. 굉장히 느린 개편성이었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제가를 좀 물리면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직선 늦발동을 보이면서 뭐 깨지지 말아야 될 마피들에게 좀 깨졌죠, 사실. 돈스토, 매직 위너, 백악한. 제가 언급을 해왔던 이 당시에 인기 1, 2, 3위 했던 마피들이 과연 향후 경주에서 얼마만큼 선전을 할지 워낙에 능력이 없는 마피들이라서. 그래서 이 불빛전사가 데뷔전이긴 했지만 저도 상당히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마피이죠. 근데 뭐 못 뛰었어요. 한 번 더 놓고 하랍니다. 그래서 아마 불빛전사는 이게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데뷔전을 1300원 선택했는데 자, 이번 경도 1300이에요. 마방에서는 계속적으로 1300을 신청하는 걸 보면 이 마필이 발주에 대한 문제가 약간은 뭐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늦발동이 걸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뭐 채플로얄의 새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싹수는 있다고 보고요. 또 기수가 등짝이 서순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다부진 말머리를 하는 스타일이죠. 선두권에 가담을 시킬 수 있는 편성이 약체될 편성이라면 불빛전사 다시 한번 놓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놓고 했다가 개쪽을 다녀갖고 좀 그렇다. 9번 놓고 했다가 돈스톱으로 때렸나요 저희가? 네, 기억이 나는데. 자, 7번 로드 투 석세스도 마찬가지죠. 참 해결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7전 동안에 단 한 번의 입상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순발력이 앞서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밀고 나간다면 선두권 가담도 되는 마필이고 또 최근 경주의 모습을 보면은 선의권에서 그래도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순히 선행형을 찾아보면은 6번가 슈퍼행주가 빠르죠. 돌아온 이용호 기수. 우리 이용호 기수가 솔직히 말을 잘 탑니다. 이찬호 기수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찬호 기수가 농담으로 동생이 나보다 결을 더 잘 탄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총만 받는 신이긴 해요. 근데 얘가 허리가 안 좋아. 고질적으로. 허리가 안 좋아서 말을 좀 한참 떠나니까 막 그러는데 말 잘 타죠. 기본적으로 페이스 암도 상당히 잘하고 과연 이런 똥말 편성에서 단독생을 살려낸다면 슈퍼행주가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올소 파워풀은 이 걸음의 변화가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의 악벽기가 있어서 외치가 좀 기재는 모습이었었는데 최근의 모습 보면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분히 임성식 기수의 57kg긴 하지만 편성은 만만하다고 할 수가 있죠. 실은 마임팩트는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야 이건 팔려도 지워야겠다는 생각했는데 팔리네요. 예, 지우십시오. 안 되고요.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5번 라이징 프린스를 사겠다. 얘가 솔직히 말해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죠. 예, 공백기를 가졌고요. 57kg의 부담 용량에서 승부를 하지 않을 소리가 높아서 그것만 좀 단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경주는요. 4번 불빛전사를 놓고 하겠습니다. 서승훈 기수의 등짝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4번을 놓고 6번, 7번, 8번 이 세 마필 중에서 주력 막번을 선정을 하면 뭐 크게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비카 패밀리는 뭐 질병 없이 휴양이긴 한데 이게 워낙에 4월 1일에 능력 부진을 당하고 그래서 4월달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솔직히 아주 썩 잘 나가는 모습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것도 기수가 좀 무섭죠. 사토시 기수가. 3번 마필을 현장에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놓고 6번, 7번, 8번 세 마리 앞에 말씀드리면서 한대원의 두 번째 승부처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두 번째 한대건의 발음이 참 후죠.
머리도 이렇게 긁고. 이렇게 긁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긁고. 웃기죠? 늙으면 좀 몸도 안 따라준다는 말을 우리 선배들이 했을 때는 뻥인 줄 알았어. 안 따라줘 몸이.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마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 똥말 경주죠. 진정한 똥말들입니다. 야, 이거 뭐 마피들이 뭐 어느 능력을 보여주겠어? 뭐 전혀 없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마피들 믿을 수 없죠. 1번마 화정, 2번마 삼형제, 3번마 드림에이스, 5번마 주말의 명화, 6번마 엑스밴드, 10번마 평대 면문 뭐 이런 마피들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 마필 중에 한 마리도 믿을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어렵죠. 팔리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걸음은 없을 것 같은 마필이 인기마로 등극을 했고요. 약간은 덜 팔리는데 레이스의 전개가 좋은데 왜 이 마필이 좀 덜 팔릴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니까 띵거림이 너무 개차가 아니야. 그래서 덜 팔리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입상권은 무난하겠다. 한데가는 강력한 충마까지도 이번 경주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는 승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가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승부처인 만큼 또 똥말들인 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마필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과연 전개가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까지 고민을 해보니까 정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한대건의 정답지를 원하신다면 찾아주십시오. 한대건의 음성정보, 문자정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거 안 열려 있으면 되겠어? 근데 장사해야 되는데. 많은 신청,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 한 달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8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될 것도 없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3번마 모멘트, 4번마 디나, 6번마 쾌도역을 뭐 이 정도. 3번마 모멘트는 지난번에 저희가 잡아냈어요. 슈퍼짱짱이와 모멘트 27배의 배당을 저희가 맛있게 먹었었죠. 예. 물론 이제 전개가 모멘트가 워낙에 좋은 전개였습니다. 안쪽 앞에서는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었었고 직선에서 끝간을 발했는데 부산重量이 올라갔어요. 57kg. 이게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누취하는 말인데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워낙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은 더 있다고 보고요. 3번 디나가 이제 8월 19일 경주에서 입상을 하고 나서 사실 공백이 있었죠. 파행과 근육통 때문에 약간의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고 10월 14일에 출전했는데 역시나 입상은 했어요. 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입권까지 전개도 되고 직선 탄력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발주가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어서 느린 마필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느린 마필을 만났어. 그래서 승급전에 2착 승급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하위군의 승급, 하위군 경주하고 뭐가 틀려? 아니 3번 디나가 뭐 선행을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행은 뭐 1번만 BK1이 나가겠죠. BK1이 워낙에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 능력이 선행을 밀고 나갈 소지는 상당히 있겠지만 글쎄요. 뭐 만약 4kg의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에 BK1이라는 마필이 직선에서 걸어가는 아주 그냥 땅을 파는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선입권의 체력 전개할 3번 디나가 그래도 충격감은 적절하지 않느냐. 3번 모멘트가 부담량 올라갔고 누치입할 소지가 있어서 4번만 디나를 놓고 싶고요. 6번만 캐도 여걸도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나쁘지 않아요. 뭐 물론 능력상의 편차가 있는 경주 좀 하위군의 마필들이 뛰다 보니까 좀 편성이 약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뭐 그런 번 평소에는 뭐 지금 평소에는 뭐가 틀리겠습니까? 레이디 차터드도 직선 한 발만큼은 견뎌력이 있는데 정말 이거 내가 수도 없이 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레이디 차터드 여러분들 제가 맨날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 것 같아요. 정말 계륵 같은 말이죠. 올라오다 말고 설마 이대 영광은 뭐 되지도 않고요. 이건 지난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태경이 형은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뒤통수를 쳐갖고 열받게 해. 태경이 형만 안 들어왔으면 또 우리 맞춰먹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네 진짜. 새로운 나의 로드 투 서스에스. 스트레스 받아. 어쨌든 간에 이대 영광은 뭐 되지도 않으니까 지우시면 될 것 같고 X 하시면 돼요. 7도 지워. 뭐 별것도 없는데 뭐. 4번 놓고 딱 두 방향 끝날 것 같아. 3번은 모멘트. 6번은 쾌도요. 뭐가 있나? 없어. 이번 포마이드님이 냄새 나는데 한장 가봐야지 뭐. 포마이드님이 살 바에는 1번을 사겠다. 7번도 나름 괜찮긴 해요. 레디 차터들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정력 부족 현상이 있어서 그렇지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하나 1300m고요. 10마리 마필드. 한참 고민했네. 이거 펼쳐놓고.
일단 충만이 있어요. 1번 유성 화이트입니다. 유성 버스트가 지난번 1200m에 도전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게 당일날 최상현 기수에 대한 2000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서죠. 안쪽에서. 물론 이제 경합성으로 풀었은 건 있습니다. 다른 박쥐랑 다른 박쥐는 맞나요? 맞을 거예요. 다른 박쥐랑 경합성으로 경주를 펼치다 보니까는 직선에서 뭐 경합이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좀 바짝 붙어 가는 경주. 그러니까 애가 코너를 넘어서니까 그냥 걸어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말이냐. 그 전에 경주는 아무리 편성이 약해졌었지만 잡아내지 않으니까 마필 혼자 뛰니까는 엄청난 걸음을 보였었거든요. 타격 좋았었고. 아마도 그렇게 뛰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경주가 딱 그렇게 뛸 수 있는 경주입니다. 느리죠. 뭐 10번 블루타임은 좀 빠르긴 하지만 외곽으로 밀렸고 3번만 우승천지 느리고 댄싱 블레이즈는 빨라도 자리 잡기가 힘들고 펜타일즈도 고개가 높고 유성 버스트의 입장에서는 1300m도 뭐 1순을 했던 마필이잖아요. 선두권에 차라리 도망을 가서 다른 마필이 못 넘어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서성훈 기수가 마무리 잘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1번만 유성 버스트는 충막감이고요. 3번 우승천지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늦추입이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 써갖고 올라와서 3착하고 하는데 사람 미치고 팔짝 뛰죠. 자꾸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정말 짜증이 나는 마필인데 뭐 그게 단 것 같아요. 23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입상이기 때문에 또다시 늦게 올라와도 할 말 없고 입상을 해도 할 말 없고 반대 50대 50. 포커스 라인은 글쎄 뭐 기수만 좀 무섭지 마필은 그렇게 변하는 거 없고 아이언 마린도 강급이 되고 나서 좀 더 띄워줄 줄 알았는데 안 나가요 말이. 댄싱 블레이즈는 별거 없는 마필이고 8번 펜타일즈 뭐 나중에 배당판에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만 이 고개가 높죠. 고개가 높다 보니까는 이런 마필은 장거리로 갈수록 이제 불리합니다. 이제 거의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행 자세가 워낙에 높고 고개를 들고 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런 마필을 왜 코골레를 안 하는지 양털 코골레를 하면은 좀 떨어질 텐데 고기가 뭐 이유가 있나? 맨날 그렇게 뛰고 뭐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그런 거고 고대는 어쩌다 한 발씩 쓰는데 이게 좀 무섭던데 지난번 걸음 보니까 살아났던데 요거 한 발이 좀 무서워요. 10번만 블루타임 선행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의 인기가 실릴 때에도 이거 선행 아닌데 외곽에서 되겠어 했는데 제 말을 개똥으로 보여주듯이 선유권에 정결하고 직선의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마신 차의 낙선인데 승급전이긴 해요. 근데 좀 이번 경주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블루타임이라는 마필이 갈 데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1200m 경주 거리도 있고 1000m도 있고 만약에 경주 적성이 좀 작다면은 호남 4등급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야 호남 4등급이다. 경주 적성이 작다면은 다음 주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 1200을 굳이 무시하고 1300을 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는 좀 고민이 돼요. 굳이 1300을 왔네. 또 다른 편성 1200이 뭐 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경주가 1200이죠 아마? 맞죠? 예, 국산만 5군 연령 오픈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쪽으로 가면 그냥 오는 거 아닌가? 1000m인데 이 앞경주가 디나의 모멘트에 켜들어오는데 블루타임이 출전해서 적은데 왜 여기 왔을까? 의도적으로 안 가려고 인기만 실려고 동심 만들려고? 되게 의심돼 이거. 근데 뭐 어떻게 추천할 수밖에 없죠. 뭐. 말이 없으니까 뭐 말이 특별한 말이 없잖아. 1번만 유성 버스트 10번 블루타임 일단 말씀을 드리고 3번 우승천지 뭐 고대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포리스트 누스도 뭐 가능성은 있는데 뭐 오영일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해왔기 때문에 차라리 오영일보다는 설동복이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그래서 1번마 유성 버스트는 충막감이고요. 10번마 블루타임, 그리고 3번마 우승천지, 9번마 고대. 이런 마필들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1번 놓고 10번, 1번 놓고 3번 9번. 근데 10번이 왜 안 갈 것 같진 않은데, 생각에는. 뭐 안 가면 되나요? 말이 안 뜨겠지. 경마장에 안 가는 쪽에서가 어딨어? 안 가는 기수하고. 말새끼가 안 뛴 거지. 그죠? 여러분들? 자꾸 이놈이 이 방정이야. 거짓말만 해야 되는 거야. 한 대 거는 거짓말쟁이야. 그죠, 여러분들? 자, 부산금마 7경주입니다. 열동안의 앞에들 출전했고요. 한 대 거는 승부처입니다. 어느 건 인기권에서 압축이 된다고 봐요. 1번, 2번, 3번, 8번, 12번. 다른 건 지우겠습니다.
1번, 2번, 3번, 8번, 12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 한 번에 지워주려고 그런 거예요. 신호 포인트로. 뛰겠죠. 예, 앞으로는 뭐 보여줄 거라면 더 있다고 봅니다. 외곽에도 가이드 한번 했고요. 얘가 주행검사를 워낙에 잘 받아서 또 주행검사를 솔직히 잘 받았다는 표현은 아니죠. 7월 23일날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9월 10일날 연습 주행합니다. 그만큼의 터울이 있죠. 7월 23일날 선행을 받아내고 직선에서는 걸어갔는데 9월 10일날 뭔 뽕을 맞췄는지 아니면 참깨 뽕을 맞췄는데 홍삼 뽕을 맞췄는지 연습 주행을 하는데 발주도 나쁘지 않고 7월달 경주와는 정말 상반될 정도로 걸음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10월 7일 경주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워낙에 셌죠. 상대가 아메랑 스타라든가 스피드마트, 호닝콜 이런 나피들이 아마 대상경주 나오는 말도 있죠. 이번에 특별경주. 굉장히 편성이 강한 상대팀에서 선입권을 가담을 하고 직선 걸음에서 못 이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마이너스 2.5km의 혼합 4등급 경주를 이마필한테는 어떻게 보면 적정한 편성일 수 있는데 이마필이 뛰는 걸음을 보니까 완벽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난 이마필이 왜 7월달 경주 이후에 2달을 쉬어서 나왔는지 그리고 지난번 데뷔전 때의 걸음이 정말 잘 뛴 걸음인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라. 쉽게 얘기해서. 시험 포인트럭은 이번 경주에 배팅하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1번, 2번, 3번, 8번, 12번 중에서 뭐 다 가져가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8번 신은킹과 이 시운마 쾌한 면풍 중에서 짜르라의 마필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8번 신은킹은 솔직히 주행검사에서 모습 보면은 쌍으로 와야죠.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모처럼 만에 주행검사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단 마필을 본다 그러면 이 8번 신은킹이었습니다. 순발력도 돋보였었고요. 시점을간 제어를 하면서 여유를 보였는데 자, 문제가 생겼죠. 자, 실버 쾌한 명품은 적정 거리의 김용근 기수. 자, 신흥킨이라는 마필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김용근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용근 기수는 쾌한 명품에 기승을 했고 신흥킨은 수요일부터인가요? 서승훈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이것에 대한 내막을 알아야지만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적중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물론 나도 못 알아볼 수 있어. 하지만 뭐 알아보려고 애를 쓸 거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신흥킨이 안 되니까 김홍근 기수가 심지어 쾌한 명품에 기승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쾌한 명품에 예약이 돼 있어서 팔면 신흥킨을 서승훈 기수한테 넘겨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8번과 12번 중에서 분명히 뭔가가 냄새가 나는 마필이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번, 2번, 3번, 8번, 12번. 인기만 뭐 11번 포인트로 자르고 다른 데뷔전으로 치는 마필들 뭐 3번 커밍순, 뭐 트리플 시대, 뭐 추임력이 각촌 7막 강자대로 뭐 공백기 아닌 6번 연승 질주. 되게 복잡해. 한대건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8경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제2경주입니다. 초반 네, 부산 경남 제2경주입니다. 일단 1번은 어른 공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정성을 많이 들였고요. 충분한 기까지 최선 맞기 때문에 심각성으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파티 투나잇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1번 놓고 2번 경주가 잡았었고 그 뒤로 7번 파티 투나잇 경주거리 14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4경주. 부산 경남 제4경주입니다. 3번만 잔뜩 가는 마이너스 2의 그냥입니다. 승막하고 공공량 빼기입니다. 음악 골드라인은 지난번에 상당히 아쉬운 걸음을 남겼던 만큼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신 맞고요. 3번 넣고 5번 골드라인 3번 5번 우리 1400 국내 4등급 경주 여러 마리 암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뜻과 똑같습니다. 3번만 황제의 탄생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황제의 탄생은 이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마필의 상태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악벽도 있었는데 악벽에서 완전히 나아지면서 마필의 걸음을 보여줬었고요. 이 황제의 탄생이 뭐 저는 워낙에 좀 뛸 마필인 줄 알았었는데 데뷔전 때 이안하게도 서로 내려간 기수가 타서 개차만 된 다음부터 세 번의 경주를 다 맞춰드리고 있죠, 제가. 자, 그 정도로 황제의 탄생은 이미 걸음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아니면 입상권의 한 자리라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선 한대건의 승부차인 8경주 역시 저는 한번 황제의 탄생을 놓고 할 생각입니다.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1번마 부이맨, 2번마 대한의 명성, 6번마 파이버 빅터스, 뭐 9번마 강한 남자, 10번마 캐한 영웅, 10번마 기프티선 이런 마필들이 있죠.
저는 이 구호막 강한 남자는 좀 제외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마리, 이 강한 남자라는 마필이 만약에 인기권의 바람을 분다면, 자, 지난 8월 12일 날 직선주로 끝걸음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어요. 전 잘 뛰었다고 봅니다. 나름 출입 타이밍을 잘 잡아내면서 뛰었고, 9월 23일 날은 지난번에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경주거래를 1600으로 늘려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있었고, 한 번은 우연히 들어오겠지.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야. 또 직선에 쥐어짜고 또 들어왔어. 그런데 그 직전 경주와는 상반되게 시중일관 여유가 없는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마필은 당일날 폐초에 났고요. 지금 뭐 질병 내역은 잘 안 나오지만 제재 내역에 보시면 이마필은 폐초에 났습니다. 근데 폐초에 난 상태에서의 입상인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을 폐초에 난 마필을 한 달 동안 출전 정지를 시킨 상태에서 이번 출전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그냥 강한 남자가 잘 뛰었는데 그럼 능력 마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 능력 없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폐출력까지 나오도 입상을 했다. 그래서 한대건이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다. 구호막 강한 남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구호막 강한 남자를 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거니까 폐출을 갖고 바로 때려먹기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구호막 강한 남자는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한대건의 네 번째 승부처. 오늘 후반부 경주 승부처는 안 잡았어요. 이게 다 끝입니다. 2, 4, 7, 8인데 7경주, 8경주 연달아 승부한 다음에 뒤에부터 놀아야지 뭐. 롤을 하려고 놀라고.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부산경마 9경주 1200m 혼합 3등급 경주요. 터졌죠. 뭘로 터질지는 모르겠어 사실. 나는 충막감은 알아. 6번은 유아힐레어스입니다.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유아힐레어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깨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이 부중이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죠. 57kg. 지난번에 9월 30일 경주에서 유아힐레어스가 질병도 없고 재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선행을 나서고 직선에서는 걸어갔죠. 자, 경주거리는 지난번과 똑같은 1400m 기록도 1분 28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불과 한 달만 하더라도 9월 2일 경주에서 1분 26초대의 선유권의 전개에서 근성을 보였던 유아힐레어스가 불과 30일 만에 1분 28초 2초나 뒤늦게 들어오고 그것도 선행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뛰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행 습성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유아힐레어스는 자신이 선행을 주도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 마필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는 걸음이 더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자, 지난번에 선행 실패가, 선행 성공이 이 마필의 투지를 반감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을 때려주기도 못 나가죠. 7번 영토대왕도 빠르고, 3번 마 라이언파크도 빠르고, 9번 덕퀸. 뭐 빠른 마필들이 몇 번 있어요. 4번 호빵도 빠르고요. 그 중에서 뭐 7번 영토대왕이 워낙에 발군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유아힐레어스가 선행은 택도 없다. 자, 김용근 빠따를 기승한 것은 그만큼 직선에서 가죽 벗기겠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부담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6번마 유아힐레리어스를 획득하는 충막감을 놓고 공략할 생각이고요. 후차권이 상당한 난타전 양상이에요. 일본 푸디백 팀은 매번 올라오다 말다 기복을 하나 보이니까 의미가 없죠. 이번 막 쾌속바람 이게 또 팔립니까? 네, 또 팔리면 또 지으십시오. 제가 쾌속바람을 계속적으로 지금 인기가 실릴 때마다 잘라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 없는 마필입니다. 결정력도 안 나오고요. 매번 직선에서 올라오는 것 같다가도 결정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4착, 5착, 3착이고요. 경주력 자체가 원래 그런 말이니까 또다시 올라온다고 소리지 마시고 그냥 지우십시오. 뭐 쾌속바람은 지우는 막건. 자, 3번 라이언파크가 제가 지난번 경주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선행 일변도의 마필인 게 분명하다. 선행을 나왔을 때 경주력이 더 나오는 마필이고, 자, 이번 경주가 발주를 쉽게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전 이걸로 하겠다. 왜? 로드세이 선행을 나가는데 모래를 가장 안 맞고 뛸 수 있는 마필 이마필밖에 없더라. 또 편성이 약하니까. 여지없이 꽂혀주면서 댄싱캣과 10.6배의 배당을 저에게 간직하게 됐던 마필입니다. 자, 편성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댄싱캣이란 말이 3착으로 승급을 한 상태에서 입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워낙에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었었고요. 로드세이란 마필도 당일날 인기를 끌었지만 출전율이 늘어지면서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이언파크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인데 그 이상의 경주력을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파크가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직선에서 보여준 그 끝걸음은 야, 정말 이 마필이 이 정도였었나? 선행을 안 나서고 선행을 지금까지 나서려고 애를 썼던 마필이고 선행을 나가서도 덜미가 잡혔던 마필인데
그럼 과연 이 마필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거기다 정도현 기수였기 때문에. 송경현 기수가 고삐를 잡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 물론 이 마필이 정말 안쪽으로 처박히면서 모래 쳐맞고 개삽질거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뛴 경주에 걸음만 놓고 본다면 저는 아예 무지 못한다고 봅니다. 엄마 7조와 신두 역시나 푸딩백 팀이랑 마찬가지죠. 뛰었다 안 뛰었다는 반복을 하고 끌리면 안 뛰는 마피다 보니까는 항상 지랄 연변이고요. 7막 영토대왕은 호나콘 3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선행을 주도할 수 있죠. 선행을 주도하지만은 선행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뭐 8, 9번 더퀸이라든가 3번 라이언파커, 6번 유아힐리어스가 4코너 전방에서 넘어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빼려고 하다 보면 또다시 힘을 소진해서 또 넘겨준다면 더더군다나 거리에 묻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기권에 비해서는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8번 포마이시스는 따라가는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뭐 막판에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 또 무섭기도 합니다. 9번 더킷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유일하게 선행형 마필이죠. 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적이 우승을 했다 꼴찌했다 우승했다 꼴찌했다 이랬었어요. 자, 지난번에도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의외로 끝가는 거는 보였지만 여러 건 많이 없었던 경주였었고요. 뭐 최한질주가 올라왔으니 말 다 했지 뭐. 어떻게 보면 전개가 좀 잘 풀린 것이 아닌가. 이마필은 선행이 났습니다. 선행에 1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아직 못한다면 또 다시 기복을 볼 수 있죠. 자, 적정거리로 내려온 10번만 레츠원. 지난번처럼 꼴찌할 만한 마필은 아니죠. 분명히 1200m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자, 실마 골드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선행까지 추가하고 나서 1900원 버티고 1800원 안 되는 이러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방에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면서 추천을 시켰겠죠. 내 말이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인기 1위로 팔리니까 일단 나가고 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많이 못 뛸 것 같으면 출전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정말 마방에서 몰랐을까요,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이전의 경주력만 본다면 선행을 나가서 꾸역꾸역 버티는 모습이었었고 이러한 마피들이 외곽으로 밀린 상태여서 뭐 안쪽에 선행을 보내주고 나서 외곽에 가담을 시키잖아요. 계속 1900, 1800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리가 줄어들면 이 폐활량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거리를 뛰면서 이게 선입으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골드문이라는 마필이 선행은 물러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물 건너갔으니까 전형적인 선행이니까 지우는 게 맞지만 거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면 이러한 마필들이 의외로 끈끈한 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리가 줄어든 이점은 현장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과당이 좋다면 이거 한 구멍 더 받친다고 내가 죽어 그렇잖아요. 받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구경주는 상당한 혼정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요. 요거는 유아힐리어스를 충막감으로 놓고 저는 뭐 3번만 라이언파크, 8번 포마이시스, 10번만 레츠윈 뭐 이런 남편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 놓고 3번, 8번, 10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11마리 암페드. 11마리는 출전하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2등급의 1200m. 뭐 언제까지 이렇게 편성을 장거리에 안 짤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상당히 반감되죠. 앞에 나가면 한 바퀴 돌고 그걸 좀 더 빨리 붙이는 놈이 또 따라가다가 이기고 추인마가 들어오기까지는 2등급에서 1200m 그런 경주 내용이 안 나오죠 사실. 차라리 똥말이 됐던 예전에 좀 앞에 가서 뛰었던 말인데 똥말 됐던 마필들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서 꽂히는 경우는 가끔 있죠. 추인마가 선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많이 드러나죠. 6공학 가속엔진과 실무 호승지벽 1200m까지는 정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 선행이 좀 발주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덜컹거리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니까는 선행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물론 이제 3호 퀸트하츠라는 마필이 발주 능력이 있어서 조금은 더 붙일 수 있겠지만 가속 엔진이 이미 이겨봤던 마필입니다. 퀸트하츠가.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선두권을 점령을 해버리면 의미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가속 엔진은 뭐 역시나 앞에 가면 엄청 뛰어. 내가 봤을 때. 호승지벽도 마찬가지죠. 뭐 안말 기대주라고 할 수 있죠. 뭐 요즘 안말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안말 기대주라고 할 수 있고요. 끈끈한 걸음이 아주 예사롭지 않죠. 1800m까지도 허용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실용 호섬지격 뭐 지가 쳐 안 가려고 하지 않는 한 입상권은 당연히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6번, 11번의 막권이 거의 뭐 끝이 났지 않았느냐. 눈에 드러나는 막권이고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7번 바람의 전설 결정력이 좋은 마필이고요. 문제 없는 마필입니다. 아마 퀸트하츠도 나중에 바람이 불어도 팔릴 수 있는데 얘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선유권의 전개로 이겨낸다?
마이너스 4kg 감량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선행이 좀 더 나게 뛰었던 걸 비난하는 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엑시 이펙티브스는 느린데 지난번에 다시 박에서 안쪽에 붙여놓으니까 뛰어요. 의외로 그럼 깜짝 놀랐고요. 설마 성산패총도 무기력하긴 하지만 선입권의 전개가 되는 만큼 아예 무시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6번, 11번을 눈 이렇게 씻고 쳐다보면 딴 건 다 개무시하고 싶어. 이거 한 방으로 끝난 것 같아. 다른 것들이 넘어설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일단 6번, 11번. 네. 점배당. 2배 나오나? 그 점배당을 넘어서 11경주를 딱 넘겨봤더니 이것도 배당이 없네.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경주가 1400m 1등급 경주.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서울블릿은 잘 뛰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대상경주 5마리가 출전해서 점배당을 지켜냈습니다. 못 뛴 건 아니죠. 완전히 살아났던데 말이. 서울블릿과 파워블레이드 뛴 걸 보니까 파워블레이드가 2분의 1 맛이 났어요. 요즘에 파워블레이드하고 뛰어갖고 2분의 1 맛이 날 수 있는 말이 있나? 물론 파워블레이드가 뭐 약간 느슨하게 탄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잘 떴다고 봐요. 마이너스 4kg의 감량의 혜택까지 있고 원일 강자도 뉴욕 블루를 일단 하더라도 야 검증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지난번에 미라클라인 이겼습니다. 메인스테이도 이겼고 이건 뭐 변화가 왔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4번과 5번의 막권 역시나 뭐 한눈에 들어오면 막권이 될 수 있겠고 그냥 뭐 한 2-3배 마지막 경주니까 2배, 3배가 넘어가면 다 때려받고 싶어요. 있는 동안 그냥 몰빵으로 한 방에 넣고 싶습니다. 야, 배당, 저 배당에 몰빵은 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다른 말이 한 번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잖아. 4번, 5번, 5번, 4번. 한방 막권이고요. 3번 막권은 다 공백기죠. 이번에 맥앤치즈도 공백기. 3번 다크스나이트도 공백기. 다크스나이트는 뭐 전형적인 선행 마필이고, 맥앤치즈는 선취입이 능한 마필이긴 하지만, 걸음이 안 나오니까 주장한 거예요. 이 구간 고지 정보는 올라오는 게 너무 늦고, 7번 폭풍 체향도 추임력은 있지만, 역시나 타이밍상으로 늦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5번, 4번을 놓고 내가 3복을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한방 막권을 사고 말 것이냐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실 거예요. 저는 3복을 막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당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만약에 2배 이상이 나온다면은 4번, 5번 한 방으로 때리겠고요. 2배 이하로 나온다면 3복 막권을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4일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금요일 방송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승부차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가 한대건의 부산경마, 금멸경마의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6경주를 승부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늦어졌어요. 1경주가 11시 30분인데 괜히 또 일찍 나와갖고 마사에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마시고요. 늦게 나와갖고 마사에 욕하지 마시고 11시 반이니까 최소한 11시까지는 마장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씩씩한 모습을 찾아뵙고요. 내일 또 목요일인데 기수협회, 조사협회 들어가서 좋은 내용, 좋은 정보 가지고 좋은 방송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